좀 짧지만 이 두 줄의 코드에서 우리가 한 거는 사용자에게 표시할 문장을 보여준 거, 그 다음에는 사용자에게서 정보를 받아서 스트링으로 저장한 겁니다.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 캐릭터를 비교를 하면 되겠죠. 각 캐릭터를 비교를 하면 될 겁니다. 각 캐릭터 비교해서 얼마만큼 맞는지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이 타자 연습을 할 때 이 사용자가 타이핑을 얼마나 잘 치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될까요? 포문을 돌리면 되겠죠. 포문을 돌려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포문을 돌려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타이틀을 알고 인풋을 아니까, 자, 포문을 한번 돌려보는데요. 자, int i는 0부터 시작해서 i가 요 타이틀에 length라는 게 있습니다.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포문을 돌려주면 됩니다. 이 length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들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아두이노 레퍼런스에 가면 됩니다. 아두이노 레퍼런스에 가면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가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제시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에 찾아가서 접근을 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쓴 거는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가장 이 문자열의 이 캐릭터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기능이 length에 대한 기능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표준으로 삼았던 이 타이틀에 대해서 length만큼 i를 돌면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비교하면 돼서, 자, 여기 int 하나 더 정의할까요? 자, 문장 중에서 캐릭터 몇 개가 이제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nCorrect라고 변수를 정의를 해 놓고, 여기에 일단은 0이라고 합니다. 자, 0이라고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봅니다. 만약에 자, 이 타이틀에 있는 게 자, 인풋에 있는 거하고 똑같았다 라고 하면, 자, 이 경우는 맞은 거죠. 그러니까 맞은 거니까 요 correct는 하나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얘가 이제 계속 돌면서 비교를 하겠죠. 비교를 해서 다 맞으면 다 맞았다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맞았는가 한번 볼까요? 더블해서 ratio라고 하면, 자, 맞은 거를 우리가 하는데 분모로 삼은 거는 이 타이틀의 length죠. 요 length만큼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율이니까 퍼센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포맷은 맞출까요? 자동 포맷 맞춰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 여기에 있는 correct도 정수고 뒤에 있는 length도 정수면 얘를 계산한 결과는 더블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정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수의 나눗셈 할 때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수의 나눗셈을 해서 몽만 내가 갖고 올 건지, 아니면 나눗셈을 해서
못과 나머지까지 같이 갖고 올 건지, 못과 나머지를 같이 갖고 온다는 거는 이 정수 연산을 했지만 더블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내가 정확한 레이셔를 알고 싶기 때문에 단순 정수 연산만 하는 게 아니고 비율을 소수점 단위까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소수점에 대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에 대한 계산을 해주려면 이 코드에서 나눗셈 할 때 이 분모에 있는 부분을 타입 캐스팅을 합니다. 타입을 바꾸는 거죠. 이 랭스는 롱이었을 건데 정수의 일종이죠. 자릿수가 큰 정수였을 건데 얘를 강제로 더블로 바꿉니다. 그러면 분자가 정수고 분모는 더블이고 하면 이 계산 결과는 더블이 됩니다. 더블이 돼서 레이쇼를 정확하게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시리얼로 자 프린트 라인으로 해서 커렉터도 한번 출력을 하고 자 시리얼에서 프린트 라인에서 레이쇼도 출력을 합니다. 하고 좀 현재 타이핑한 결과하고 그 다음번 타이핑한 결과를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모양도 하나 넣고 계산을 해 봅니다. 여기서 한번 대충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걸 좀 더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타이핑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타이핑을 한 다음에 구조적으로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출력은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출력 지우고 아두이노 스위치 눌러서 초기화시킵니다. 자, 타이핑을 이제 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똑같이 This is a test for type 쳤습니다. 자, 그러면 32가 이제 맞았고요. 96.97. 왜 100이 안 되지? 이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타이틀을 정의할 때, 여기다가 엔터를 넣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서, 엔터가 좀 불편하네요. 엔터가 좀 불편하니까 엔터를 지우고, 그냥 타이틀, 사용자가 쳐야 되는 그 타이틀만 우리가 표시를 하고 그러면 여기 프린트를 할 때 엔터를 하나 넣은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100%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제시한 문장을 사용자가 똑같이 친 경우에 100%가 나오면 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결과는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쳐볼까요? This is a test for typewriting 쳐서 이번에는 이 끝에 있던 엔터를 내가 제거했기 때문에 결과는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잘 나오게 되는 거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타자 연습을 할 때 자, 문장을 정확하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얼마만큼 빠르게 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용자가 타이핑하는 시간을 내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사용자가 타이핑하는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타이핑하는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한 함수를 또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게 없는 게 아두이노 레퍼런스에 가면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타임을 측정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자, 딜레이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딜레이로 집어넣은 이 밀리초 동안 아두이노를 그냥 정지시키는 겁니다. 딜레이는 그냥 지연시킨다, 정지시킨다 라는 거고 실제 시간을 측정하려면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하고 밀리즈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스는 시간을 마이크로 초 단위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밑에 있는 함수는 밀리초 단위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이크로 초 단위로 이제 측정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밀리초 단위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밀리즈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밀리즈라는 거를 내가 호출을 하면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현재 시간이 나오고 그 시간은 unsigned long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밀리즈라는 거를 호출했을 때 나오는 시간의 단위는 밀리초가 되겠죠. 그럼 내가 타이핑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unsigned long 해서 자, 이 밀리즈의 데이터 타입, 리턴되는 데이터 타입은 unsigned long입니다. unsigned long이라서 unsigned long으로 정의를 해서 자, 스타트 타임을 한번 측정을 하는 겁니다. 스타트 타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측정을 하는 거고, 자, 인풋을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S 인풋에 입력이 들어가겠죠. 근데 밑에 이제 측정하기 전에 다시 unsigned long을 해서 자, end time을 측정을 또 합니다. 그럼 실제 내가 타이핑할 때 들인 시간은 얼마예요? 자, end 빼기 start 하면 내가 타이핑할 때 들인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unsigned long으로 해서 타이핑을 한 타임은 자, end time 빼기 start time이 이제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면 측정을 한 시간, 내가 타이핑을 한 시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핑한 시간 내가 더블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타이핑했던 시간은 얼마인가 하면 요 n 타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밀리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로 바꾸려고 하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000으로 나눠주면 실제 내가 타이핑한 시간이 됩니다. 시리얼에서 프린트 타임 세컨으로 얼마인가 하면 시리얼에서 자 프린트 라인에서 타입 세컨 뒤에 소수점은 세 자리도 필요 없고 한 자리면 되겠네요. 몇 초 동안 타이핑을 했는지. 자, 이렇게 해서 타이핑한 시간도 내가 측정을 합니다. 그럼 내가 타이핑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타이핑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업로드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출력을 지우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this is a test for typing 하면 9.3초가 걸렸네요. 9.3초.
근데 이 9.3초인데 밀리초 단위로 측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그 시간 측정을 한 겁니다. 9.3초. 근데 우리가 타이핑할 때 단위는 자 1초당 내가 타자 몇 번 치는가 이런 게 아니고 분당 타이핑을 몇 번 치는가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당 알파벳을 몇 번 치는가 이런 걸로 이거를 이제 환산을 해야 됩니다. 환산을 해야 돼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 더블로 다시 한번 정할까요? 자 알파벳 APM이라는 거 한번 정하겠습니다. APM은 뭔가 하면 내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CPM이랄까요? 캐릭터. 자, 캐릭터 per minute. 그러니까 1분당 알파벳 이 캐릭터를 몇 개 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몇 개 쳤습니까? 자, 몇 개 쳤는가는 이 커렉터로 우리가 비교하면 되겠죠. 요 커렉터만큼 내가 쳤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 걸렸습니까? 걸린 시간은 우리 타입생만큼 걸렸죠. 이만큼 걸렸잖아요. 근데 얘는 단위가 뭐였어요? 얘는 단위가 초였잖아요. 초. 1초당 요만큼 친 겁니다. 요 초만큼.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분당이니까 분당. 그럼 여기까지 하면 1초당 캐릭터가 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PS가 여기까지 1초당 캐릭터 몇 개 찾는가 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60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초당 치는 게 60번 가게 되면 1분당 치는 게 될 거니까 곱하기 60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시리얼로 해서 프린트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CPM이 얼마인지 serial.print line 에서 CPM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분당 캐릭터를 몇 개 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계산하는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업로드해서 보드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출력 지우고 아두이노 리셋 하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열심히 한번 쳐봅니다. 자, 쳐보면 분당 한 238.57 이 정도 칠 수 있다 라는 거니까 내 타이핑 속도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코드 개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 뭐 쉽게 했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자, 코드는 이 정도면 타이핑 연습하는 거를 내가 작성할 수는 있어요. 작성할 수 있는데, 자, 이 코드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은 내가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1년 뒤에 봤을 때 이 코드가 뭐 하는 코드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알기 어려울 겁니다. 알기 어려울 거예요. 친구들에게 이 코드를 보여줬을 때 이 코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 대신에 친구 보고 고치라고 하면 고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고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내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코드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함수가 없어요. 함수가. 자, 여기 코드를 개발할 때 자, 인풋은 내가 원래 만들었던 거니까 내가 사용을 했는데 밑에 보면 셋업이나 루프는 원래 이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기본 함수가 되는데 이 함수 외에는 내가 특별히 정의하고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함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도 자, 계산하는 부분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계산하는 부분은 나중에 가보고 싶기도 해요. 나중에 내가 뭐 바꾸고 싶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제 변형을 가고 싶은데 코드가 이렇게 섞여 버리면 변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에 자, 나는 이제 이 문장이 다 달랑 하나였지만 이 문장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장을 여러 개 만들 거냐 라는 거를 내가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기능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고, 그다음 내가 타이핑할 때 만들었던 이 기록을 내가 계속 관찰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CPM을 어딘가에 내가 저장을 해 둬야 될 건데, 이 저장하려고 보면 이 코드 전체를 또 다시 분석을 해서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코드는 좋은 개발이 아닙니다. 다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해요. 이렇게 하면 달성하긴 합니다. 달성하긴 하는데, 자, 얘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해서 좋은 코드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한 개선이 분명하게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코드는 뭐냐? 작성하고자 하는 코드는 뭐냐? 그 코드에 맞게 내가 구조를 만들고 스트럭처를 만들고 코드 개발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고는 했지만 여기 있는 코드는 사실 아무렇게나 짠 코드일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변형을 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있는 이 기본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더 현실적인 타이핑 게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일단 우리의 생각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자, 타자 연습 게임을 이제 만드는데 이 타자 연습 게임의 이 조건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을 이제 받아야 되고, 사용자가 이제 재미가 있으려고 하면 여러 개의 문장이 이제 와야 되겠죠. 여러 개의 문장이 와야 되고, 요 문장은 무작위로 추출돼서 사용자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되면 사용자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록을 유지 아니면 뭐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목표가 이 타자 연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용자 입력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록 유지하고 저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어렵지 않게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무작위로 데이터를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무작위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발생을 시키려고 하면 내가 난수를 보통 발생을 시키거든요. 난수는 영어로 하면 랜덤 넘버라고 부릅니다. 랜덤 넘버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 게임 설계할 때는 이 랜덤 넘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패턴이 읽혀지면 안 되잖아요. 패턴이 읽혀지지 않도록 컴퓨터 입장에서는 숫자를 무작위로 막 발생을 시키는데 그 발생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고 보통 이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 무작위 기능을 이제 주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레퍼런스로 다시 가서 찾아보면 random numbers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는 두 개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값만 넣어줘도 되고 민맥스를 넣어줘도 되는, 그래서 이 민하고 맥스 사이에 있는 값, 민하고 맥스 사이에 있는 값을 출력을 이제 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 랜덤 넘버라고 보면 됩니다. 랜덤이라고 하면 랜덤 넘버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랜덤 넘버가 이제 출력이 된다. 랜덤이라고 하면 그냥 민 값을 안 넣어주면 0부터 시작해 가지고 300보다 하나 적은 값까지 이제 무작위로 숫자가 나와서 랜덤 넘버에 이제 저장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은 랜덤 넘버를 300개 발생시킨다 그런 게 아니고 0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맥스인 이 300까지 랜덤 넘버를 발생시킨다 라고 하는 거고, 민값도 내가 줄 수가 있는데 민값을 주면 10부터 20까지가 아니고 19까지 랜덤 넘버를 난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랜덤 넘버라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 랜덤 넘버는 단순하게 보면 난수가 계속 발생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수학 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연산의 시작점이 같으면 난수가 나오는 게 똑같습니다. 난수가 이제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난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난수를 이제 시작할 때 그 시작점을 흔들어 줍니다. 시작점을 흔들어 주면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함수가 random seed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random seed. 자, 이 random seed라고 하는 함수에 어떤 숫자, 정수죠, 정수. unsigned long으로 정의된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 난수 계산이 seed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럼 초기화가 되면 이 초기화된 값 기준으로 해가지고 난수 발생시키기 때문에 내가 이 난수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안다 하더라도 값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seed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코드를 보면 랜덤 seed를 이용을 해서 초기 값을 해주는데 우리 갖고 있는 보드에 보면 아날로그 리드 할 때 이 0번, 아날로그 리드에 이 0번 혹은 1번을 콜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 무작위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아날로그 포트는 선이 연결돼야 되는데 선이 연결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값이 무작위로 막 나옵니다. 나도 몰라요. 값이 얼마가 나올지. 자, 그래서 보통 아날로그 리드에 있는 이 포트 값을 기본적으로 랜덤 시드를 초기화하기 위한 랜덤 시드에 사용하기 위한 값으로 사용을 하고, 이 랜덤 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랜덤 값이 무작위로 나오게 됩니다. 무작위로. 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놓고 코드를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